당신만 모르는 평생 10원 한 장 아끼면서 본인한테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세상 야박하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고이고이 모셔둔 눈먼 돈의 정체, 아무나 먼저 보는 놈이 임자가 되는 그 눈먼 돈의 실체. 오늘은 결론부터 말해보자. 더 베스트 이즈 yet to come. 아직 내 최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너무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만져본 나는 그만큼의 대가를 톡톡히도 치렀지만 항상 무언가 갈증이 있었다. 큰 성공과 그보다 더 깊은 실패 속에서 항상 나를 지켜준 말이기도 한 그래, 최고의 전성기 잭팟은 아직 오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때를 위해 힘을 아끼면 돼. 그때 모든 전력을 쏟아볼 테니 참 너무 멋있지 않은가? 비단 실패할 때만이 아니라 나름 그 어린 나이에 큰 성공 앞에서도 항상 최고의 전성기 전력을 진짜 다해야 하는 그 순간을 기다렸으니 말이다. 항상 갈증이 있었다. 포기한 공부에 대한 보상 심리로 이왕 돈을 쫓으려 한 거 세상을 갖고 싶었고, 큰 시련 앞에서 다시 기회 날개 얻어서 일만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항상 되뇌는 갈증 해소법. 아직 최고 전력 투구할 그 시간이 안 온 것뿐이야. 참 멋스러운 이 말에 큰 함정이 있다는 걸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깊은 심연의 동굴에 빠져있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운동을 하려면 목표한 것보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한 번 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몇 년에 걸쳐서 큰 돈이 들어오는 때는 6개월 안에 그 주변 사람이 바뀌고 모든 게 결정된다고 본다. 6개월을 잘 보내서 큰 돈이 들어올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여기서부터 전력을 쏟아야 할 때인데 6개월 내에 있던 큰 돈을 만들어준 인연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물론 내 탓이다. 벼랑 끝으로 내몰게 하는 그 노비론자들이 단 한 달 아니 일주일 만에 저 바닥 끝으로 내몰게 만드는 상황을 쥐어주게 한다. 성공의 꽃길이던 실패의 벼랑 끝이던 매사 최고의 전성기를 위해서 전력의 1%라도 절대 남겨두지 말고 모든 감각, 인맥, 환경을 총동원해서 꽃길을 영속시키는 방법을 찾던지 벼랑 끝에서 빨리 기회 날개를 인지해야 한다. 자, 다시 주제로 가보자. 본인 혼자 밥을 먹을 때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도 안 시키 먹고 맘먹고 쇼핑이라도 가면 사오는 건 자제분들 옷과 남편 와이셔츠나 와이프 스카프이고, 밥 한 번 친구들한테 시원스레 못 사보고 아울렛 매장에 가서 거기서 또 재고 할인조차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끝내는 아 이건 필요 없지 하면서 만원을 소중히 지갑에 모셔두는 그 눈먼 돈. 결론을 왜 먼저 얘기했냐 하면 우리가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의 40%는 무조건 모아서 저축하라는 것이 아니다. 은행 이자로 계산했을 때 원금이 2배를 되려면 800년이 걸린다 한다. 이걸 노비한테는 어느 교육에서도 안 가르쳐준다. 오로지 저금해라, 적금 부어서 청약만 해라, 다른 거 하면 투기로 몰아 공포 정치할 거다, 그러니 정부가 명명하는 투자만 해라, 이렇게 서민들이 자기들 위치까지 오게 하는 그 무엇도 용납지 않고 노비들의 한계를 정한다. 그래서 노비론자들이 항상 주변에 있는 거고, 그 현실을 깨우쳐 성공한 우리 흑수저들은 무조건 추앙받아야 한다. 제발 키보드 워리어처럼 욕만 하지 말고 배워라. 그 무엇을 하든 노비 탈출하여 성공한 그분들한테는 공부하고 알아보고 좋은 때를 기다려서 내 본업은 우선 유지하면서 내 인생을 바꿔줄 그 무언가에 베팅을 해놔야 한다. 파이프라인 구축. 누가 뭐라 해도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무조건 수입의 40%. 철저한 때를 기다리면서 해시태그 절치부심. 이 꽉 깨물고 이 돈만큼은 무조건 지켜야 하고, 최고의 확신이 섰을 때 과감히 파이프라인 구축 위에 베팅하는 거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입을 거 안 입으면서 노랭이 소리 들어가면서 모질게도 자기 청춘 다 바치고 지켜온 그 눈먼 돈. 졸업 후 취직자리 변변치 않은 아들놈이 PC방 차려야 한다고 이어 제일 친한 친구가 죽는 목소리로 다음 달 준다고 1.5억. 갑자기 빨간 딱지 날라와서 알아봤더니 남편의 보증선 3억. 10년 넘게 알아온 친한 형님이 이제 그만 구질구질 살지 말고 건물주는 해야지 하면서 꼬마 빌딩 투자금 15억. 그냥 눈먼 돈일 뿐이다. 자식이던 친구던 제일 믿는다고 여겼던 형님이라는 그놈이던 그냥 보는 놈이 임자인 당신이 그리 고이 모셨던 눈먼 돈의 정체이다. 그 어렵게 지켜온 세월만큼이나 더 중요한 건 그 눈먼 돈을 보는 놈이 임자인 게 아니라 내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평생 노력만큼 더 신중히 지켜내고 때를 정확히 직시하고 과감히 투자할 그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 특히나 대한민국 사대부들이
공포정치에 속아서는 절대 그들만큼의 위치는 가질 수 없다. 10여 년 넘게 반등이 절실했던 아파트가 갭투자 상품으로 서민들의 반란이 일어나자 어딜 감히 사대부들이 먹는 음식에 숟가락 걸치냐면서 말도 안 되는 규제 폭탄, 공포정치 실현. 그러고선 그 틈을 비집고 규제 피해서 탄생한 그로 인한 폐단으로 전세 사기 폭탄. 애꿎은 선량한 시민들의 울분은 정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 또한 눈먼 돈이라 하고프나 너무 청년층들이 당한 수치가 높아서 그건 차마 못할 말인 것 같다. 그래서 난 어떤 연예 이슈가 나오면 저 위에 양반들이 또 뭐를 덮으려 하나? 그것부터 살핀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하지 않았나? 참 오래된 방법인데 아직까지 아니? 앞으로도 사대부들이 서민들, 노비들과 겸상 안 하려면 쭉 노비들 깨어나지 않게 공포정치와 이슈 폭탄은 계속될 것 같다. 난 절대로 현학자가 아니다. 블로그 또한 마케팅이나 조회수 늘리기, 블로그 방문객 오래 남게 하는 법, 네이버 기준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걸 못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날 것이 느낌으로 전달하고픈 자존심이다. 단 한 분이라도 현 시대를 꿰뚫는 지혜를 갖고 진심이 전달되길 바랄 뿐이다. 언젠가는 수익 실현하겠지. 뭐라도 팔아먹으려 하겠지. 제발 투사 방어 기제는 그만하자. 누군가는 지식의 저주라 할지 모르겠지만 벼랑 끝기의 날개를 깨닫고 인지해야만 서민들이 깨어나 무엇인가 해보려 하면 흔드는 공포정치와 기득권들 층에서 빵과 서커스에 만족하게 만드는 그들만의 논리만이 충만한 현 시점에서 냉철히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서민만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당신만 모르는, 당신이 평생 지켜온, 아무나 보는 놈이 임자인, 그 소중하지만 어차피 절대 내 거 아닌 당신의 그 눈먼 돈.